승무패 30회차는 K리그와 J리그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석 분석이란 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회차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꺾을 수는 없으니 살펴는 봐야겠죠. 저는 이번 회차는 꺾을 수 있는 건수가 보이면 무식할 정도로 과감하게 꺾어서 가볼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11일과 12일에 K리그와 J리그가 열립니다. 그 경기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상입니다. 정상적인 추리로 적중에 접근할 수 없다면 나사빠진 추리로 접근해 보는 것도 어쩌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 시청해주세요. 원정팀 울산도 2번의 무승부가 있는데 광주는 승패만 있을 뿐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보면 울산보다 광주의 성격이 드러나는 건지 광주와 울산의 경기는 무승부가 없이 승패로 갈립니다. 정석이라면 맞대결을 반영해 승패로 가르면 될 것 같은데 꺾어야 하는 회차이기에 광주의 승과 무승부로 가져가 봅니다. 부천과 안산은 딱 봐도 부천이 압도적입니다. 순위도 그렇고 맞전적도 그런데다 부천이 홈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작지만 꺾을 이유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두 팀의 득실률을 보면 실점률은 같으나 득점력에서 근소하게 안산이 앞섭니다. 부천은 승리한 3경기에 4골을 뽑아냈고 안산은 승리한 3경기에 6골을 뽑아냈습니다. 조건은 여러모로 부천이 좋지만 여기서도 꺾어버립니다. 부천 홈패 가져갑니다. 전남과 성남은 저로서는 의외네요. 전남이 앞설 거라 생각했는데 오래된 맞전적이 아닌 최근에 3번의 맞전적을 보면 성남이 아주 조금 앞섭니다. 아마도 전남이 근소한 정배로 팔릴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앞선 2경기처럼 실점률은 같지만 득점력이 전남이 근소하게 앞서고 홈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전남은 최근 맞대결에서 2번의 홈경기에서 비겼습니다. 두 팀이 승리한 경기를 보면 기록대로 전남의 득점력이 앞서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남의 최근의 4경기를 보면 평균 득점이 모두 1점입니다. 성남의 최근 4경기는 1점이 2번, 2점이 2번이며 가장 직전 경기는 잘 나가는 수원 삼성까지 잡았습니다. 최근에 골 결정력과 맞대결에서 근소한 성남의 우세를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경기로 홈팀의 무패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2개를 다 가져갈 수는 없고 1대1 무승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두 팀의 득실률을 가감하면 대등하다고 나오지만 맞전적은 김포가 충남을 밥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은 홈에서도 김포에 2번이나 패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승리한 팀이 몇 점을 뽑아냈느냐인데 충남과 김포는 맞전적 모두가 한 골차 승부였습니다. 단 한 번 충남이 무승부를 뽑아낸 것뿐이고 나머지는 김포가 한 골차로 승리했습니다. 한 골차라는 건 언제고 승패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기엔 김포가 확실히 좋아 보이는데 김포는 천안과 안산을 잡았고 강팀 부산을 한 점 차로 잡았습니다. 충남은 부산만큼 강팀은 아니지만 경남을 잡았고 청주를 대차로 잡았습니다. 두 팀의 직전 경기의 상대팀은 각각 안양과 부천인데 안양과 부천은 라이벌이기도 하고 승패가 어려운 경기입니다. 김포는 부천의 홈에서 패한 데 반해 충남은 안양과 대등한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패가 고루 나뉠 것 같은데 맞전적에서 김포가 앞서는 만큼 정배를 가져가겠지요. 충남의 승리도 무승부도 매력적인데 2개를 가져갈 수는 없고 충남이 여태 김포를 이긴 적이 없으니 충남의 첫 승으로 꺾어보겠습니다. 삿포로가 초반 완전 헤매고 있네요. 승리가 1승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승부는 5번이나 되네요. 맞전적에서 삿포로가 이와타를 여유있게 압도하는데 득실률을 보면 이번 시즌엔 이와타에게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와타의 골 결정력이 삿포로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하지만 맞전적을 참조하면 삿포로에 희망을 걸어도 될 것 같고 삿포로가 승리는 1승이지만 무승부가 5번이었던 걸 감안해 과거는
이와타를 껌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와타가 앞서는 만큼 가감해서 무승부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미쳤다, 미치다 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마치다는 미친 팀입니다. J1에 처음 승격하고도 8승을 챙기며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레버쿠젠과는 다르긴 하지만 레버쿠젠이 떠오르네요. 지금 10경기의 가장 아래엔 마치다와 가시마의 경기가 있지만 그 전 경기는 나고야와 붙었습니다. 마치다는 나고야까지 잡고 이변으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나고야를 잡기 전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비겼는데 세레소의 가장 최근 경기가 간바의 홈에서 패배했죠. 세레소가 강팀인데도 역배가 나왔던 경기로 기억합니다. 마치다의 상승세도 언젠가부터는 꺾일 텐데 그걸 이번 경기로 봐야 하는지 세레소의 부진의 반전이 이번 경기에 일어날까를 생각해보면 그럴 확률이 적어 보이기는 하는데 말입니다. 마치다의 최근 경기를 보면 실점 없이 대차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무패의 30회차를 꺾는다고 모든 경기를 꺾을 수는 없는 것이니 마치다의 홈승만 가져가 봅니다. 원정팀 요코하마가 니가타에 조금 앞서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맞전적에선 니가타가 홈에서 승리를 했고 한 점 차로 나옵니다. 어렵네요. 득실률을 따져봐도 상대팀을 따져봐도 제게는 별반 차이가 없는 두 팀입니다.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나고야와 도쿄는 득실률을 가감하면 큰 차이가 없고 맞전적도 한 번씩 승리하고 무승부로 나눠 갖는 사이가 좋은 친구 같습니다. 나고야의 최근 경기가 히로시마 전이었습니다. 승부식에서도 히로시마가 정배였고 승무패에서도 히로시마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가져갔었습니다. 저는 나고야의 승리를 원픽으로 가져가서 이 경기만큼은 적중을 했는데 그때의 이유는 나고야가 잘해서가 아니라 히로시마가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나고야의 지금 상대 FC 도쿄는 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꺾는 경기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번 경기는 어떤 걸 가져가도 꺾는 게 아닙니다. 비슷하게 팔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이좋게 무승부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히로시마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챙긴 나고야가 홈 경기이기에 그 이유만으로 나고야의 승리를 챙겨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히로시마네요. 현재의 순위는 가시마에 뒤지지만 득실률에서 히로시마가 가시마를 앞서고 있고 맞전적에서도 여유있게 가시마를 잡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정팀 가시마가 3승을 더 챙겼지만 패배는 4번인데 반해 히로시마는 단 1패뿐이라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정팀 가시마는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히로시마는 상당히 많은 무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잘 나가는 마치다까지 원정에서 잡아버렸으며 시즌 단 한 번 패한 경기가 직전 나고야 전이었습니다. 나고야전에서 결과는 패배이지만 종료 직전까지 끈질기게 따라붙는 모습이 히로시마답기는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림에서 보시듯 가시마가 정배를 받아야 하나? 히로시마의 이름이 가볍지 않아 근소하게라도 히로시마가 정배를 받을 것 같습니다. 가시마의 초반은 그렇지 못했지만 최근은 상당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 나고야에 패하긴 했으나 맞전적에서 가시마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꺾어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아직까지도 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고 가시마의 최근 득점력이 나쁘지 않아 무승부도 득표율이 적을 것 같지만 가시마의 승리만 가져가겠습니다. 득실률과 맞전적 모든 것을 보아도 근소하게나마 가와사키가 사간도스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가와사키가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간도스에 패할 정도로 망가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비교로 사간도스는 쇼난에게도 패했으며 가와사키는 우라와를 잡고 히로시마와 비긴 팀입니다. 홈패 가져갑니다. 안양과 경남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전적에선 경남이 안양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즌의 득실률은
안양이 경남보다 많이 좋습니다. 두 팀이 라이벌이고 맞전적에선 경남이 훨씬 좋으니 승부도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번 회차는 꺾을 수 있는 것 같기로 했기에 최근 경기 보겠습니다. 안양이 확실히 좋습니다. 지난 시즌 부천하고는 주거니 받거니 했고 약팀인 안산에 고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부천도 여유롭게 잡고 안산에게도 승리한 모습이 보이네요. 거기에 부산까지 잡아버렸습니다. 경남은 초반 버벅대더니 이랜드를 잡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이번 시즌의 기록으로 볼 때 안양이 경남을 확실히 잡을 능력이 되어 보이나 맞전적에서 경남이 더 위에 있었다는 것과 경남의 반전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 이번 경기도 꺾겠습니다. 무승부도 생각보다 많은 표를 얻을 것 같아 홈팀 안양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지난해 저의 승부식에 충북 청주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승으로도 패로도 그때그때 많이 들어갔는데 죄다 말아먹더군요. 충북 청주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부산에 발리는 게 정상인데 맞전적에서 완전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시즌만큼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등되고 잘 나가는 수원 삼성도 잡았고 부천도 대차로 잡았네요. 이렇게 딱 보면 부산의 상승세가 충북 청주 정도는 잡아줘야 하는데 저는 청주와 사대가 뒤지게 안 맞아서 뭐라고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져가는 픽은 말씀드려야죠. 승패 가져가겠습니다. 천안이 의외로 이랜드와는 대등한 경기를 펼쳤었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천안은 천안답고 이랜드는 이랜드다운 모습인데 문제는 천안이 하위권에 있지만 골을 못 넣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전적은 대등하고 최근의 흐름은 이랜드가 천안은 잡아줘야 하는데 천안이 운이 없어서인지 골을 넣으면서도 패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꺾겠습니다. 홈팀 천안의 승리 가져갑니다. 모든 기록이 홈팀 우라와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맞전적은 대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승부만 나와도 이변이라 할 만한 경기인데 무작정 꺾을 수는 없으니 홈팀 우라와의 승리만 가져가겠습니다. 14경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조합이 되었네요. 제가 꺾었다고 생각하는 경기는 총 8경기입니다. 조합수가 사조합이니 좀 무리가 있다 싶은 것에 추가 픽업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즐거운 승무패 하시기 바라며 적중 응원하겠습니다.